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30년간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비율로 말하자면 70%는 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을 캡처를 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하는 사실, 바로 돈줄남이 예측하는 미래 예측, 30년간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 예측.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자, 돈줄남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30년간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현상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진짜 사실 우리가 누구나 겪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충돌 현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문이 열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대응을 하죠. 또 에스컬레이터를 어디서 타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야 되고 또 어디에 우리가 태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한 번도 지하철을 안 타본 사람,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화적 충돌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내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적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대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봐왔던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봐오고 또 겪어야 될 현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이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걸 겪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꼈던 거는 이미 과거가 됐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 그러면 결국 앞으로 30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혹시 대박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남들이 모르는 대박 투자가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문화지체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대박을 일으키는 투자를 한다면 혹시 조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 40대 때 그냥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없을까? 자, 이것도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장기 투자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게 증가가 됐는데 그래도 그냥 붙잡고 버티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자, 이게 바로 다 문화지체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돈줄남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은 다 지나갔는데 우리 앞에 새로운 게 오더라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0년대생이 1990년대생이죠. 1990년대생의 평균 기대 여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기대 여명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95세라고 합니다. 자, 1990년대생. 와, 1990년대생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특별히 더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95세를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운이 나쁘면 그냥 100세 사는 겁니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평균 78세, 80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화면처럼 열심히 일하고 정말 생활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투자해서 좀 투자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사실은 이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이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유지되고 성장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딘가에 투자한 자산이 제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좀 떼돈을 벌고 싶다. 아, 진짜 이거 정말 대박이 좀 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지되고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비율로 말하자면 70%는 건강과 일과 소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의 유지와 성장에서는 30%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와,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노후는 결국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 우리의 소득, 그것이 얼마나 유지되고 성장되느냐가 70%를 좌우하고 내가 지금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재테크에서는 30%밖에 좌우 안 하는 거네? 라고 실망하실 수 있지만 이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은 그냥 뭐 조금 마지못해서 좀 하니까 한 20%, 예, 그죠? 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큰 돈 안 벌어도 거기서 그냥 약간의 소득. 대부분은 내가 뭔가 대박 투자가 성공해서 나오는 거가 80%다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 이 문화지체 현상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돈출남이 앞으로 우리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의 30년 미래 예측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 미래 예측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30년간 자산시장에 나타나게 될 5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뜨겁고 난 후, 경기가 상승하고 난 후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자, 최근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물가가 높죠. 자, 이미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고착화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앞으로 30년간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초저성장 경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저성장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경험했던 저성장은 뭐 그냥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돼. 4%가 안 돼. 2021년도에 유일하게 최근 직전 5년간 4.1%, 4%가 넘었던 성장률을 기록했던 건 2021년도가 유일합니다. 그 당시 코로나였죠, 코로나. 그거 말고는 지금 4%가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미래를 예측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초저성장 경제가 아마 앞으로 30년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럼 어떡할까요?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내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처럼 또 물가에 대한 문제, 고물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물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긴축을 합니다. 한마디로 극단적 통화 정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실종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
한마디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 지수와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 나타나. 요즘 최근에 지수가 조금 오르던데,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은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수는 좀 하락하던데 그런데 몇 개 종목은 너무너무 크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수를 봐서는 도대체 주식시장을 볼 수 없는 그런 양극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홈오피스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집과 회사, 여러분들 이 집과 회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을 갔다가, 이게 이제 우리의 동선인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리모트 워킹이라고 하죠. 리모트 워킹? 우리가 흔히 재택근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생산성이 높게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임대 공간을 굳이 높은 비용을 들여서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말이죠, 홈오피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재택근무가 생활화될 것이다. 그리고 워라밸을 중시하게 되면 이제 4일 근무제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출퇴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출퇴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출퇴근을 하는 인구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도 조금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자산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앞으로 자산 시장에 30년간 나타나게 될 5가지 특징 중에 돈줄남은 네 번째로 홈오피스 시대를 예측해 보고 싶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주택가격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자, 주택가격의 공동화 현상. 이게 뭐냐? 여러분, 주택가격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공동화 현상, 가격이 공동화 현상된다는 것은 양극화일 수도 있겠죠.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또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가격은 굉장히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알쏭달쏭하지만 약간 고개는 좀 끄덕여지는 이 5가지 앞으로 30년간의 자산시장에 나타나게 될 예측 5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반되는 현상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지금 현재 연준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중에 어떤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는 용인하고 고물가는 용인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고물가를 용인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용인하지 않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오는 현상인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동성 함정이 뭐냐?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돈을 내놓지가 않아. 그래서 금리가 낮아도 돈이 굉장히 돌아야 되는데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전혀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쩌면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 한마디로 말해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금리를 충분히 낮추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금리가 충분히 낮더라도 가계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에 어떤 현상을 미치게 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역사를 보면은 10년 단위로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의 흐름, 한마디로 경기가 후퇴할 때는 양극화가 확대가 되고 지금 그림처럼
그 다음에 양극화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양극화가 축소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노후 준비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자, 인플레이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 먼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산 그리고 가격, 임금입니다. 자, 이 삼각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과 가격과 임금. 자, 자산에 먼저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주식이 비싸지죠. 아파트가 비싸집니다. 부동산이 비싸집니다. 자,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코인 같은 자산도 비싸집니다. 이렇게 자산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으로부터 증가된 인플레이션이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뭐든지 비싸. 요즘 싼 거 있습니까? 재화나 서비스 중에 비싼 것밖에 없죠. 싼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디로 전염되냐면 명목임금으로 전염이 됩니다. 명목임금입니다. 실질 임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 물가를 반영을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명목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자산으로 확대되는 이 과정이 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서막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결국 아파트, 하나의 주택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세컨드 라이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컨드 라이프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는 그 회사의 삶 말고 그 이후에 다른 세컨드 라이프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쓰는 세컨드 라이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가 생활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컨드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 그 세컨드 라이프가 만약에 돈을 버는 거면은 더더욱 좋죠. 그런데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라이프라 하더라도 세컨드 라이프가 있어야지 이 재화나 서비스가 비싸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컨드 잡이 있어야 됩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세컨드 잡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금이 어느 정도 명목 임금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렸냐면 오늘은 큰 그림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을 캡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5가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30년의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현상 5가지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30년 예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지금부터 돈줄남과 이 5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의 30년 우리 노후 준비를 어떻게 진짜로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